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25% 저점을 찍고 잠깐 반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앞으로의 금리 움직임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은 옐런 의장의 경고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6월 말에 나왔던 기사고요. 미국 부채 한도 상향을 안 하면 8월에 국가 부도를 맞을 것이다. 굉장히 이제 무섭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저희 신한금융투자의 하건영 이코노미스트가 좋은 자료를 내주셔서 그 기반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베스트 애널이죠? 이번에 어디서 했더라? 한경인가? 한경 베스트 애널에서 베스트 애널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같은 동네잖아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미국은 보통 채무 한도를 설정해가지고 그 상한 선을 지키거든요. 네. 근데 이제 19년 8월에는 이제 22조 달러의 채무 한도를 상향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넘을까 말까 했었는데, 네. 그리고 그 한도가 계속 유지된 상태로 21년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28조 2천억 달러 정도. 정말 급하게 많이 늘어났네요. 예, 채무 한도를 한 6조 달러 이상 상회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7월 말이 다가오니까 채무 한도를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또 한번 유예를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채무 한도 유예 협상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하건영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동성 공급 주체가 연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중요한 얘기죠. 네. 유동성 공급할 수 있는 주체는 흔히 이제 연준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정부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준에서 이제 6월 FOMC 이후로 점도표를 이용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2024년도 이후에서 2023년도로 앞당겼죠. 네. 유동성이 다소는 이제 덜 완화적인 상황으로 간 거고요.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준에서는 통화 완화 정도가 이렇게 축소되었는데 정부의 재정 정책은 반대였습니다. 일단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재정에 따른 시중 유동성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변수, 재정 지출을 보면요. 지출을 정부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그 두 번째 변수, 재정 수입. 정부가 세수를 늘리면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국채 발행. 국채 발행을 늘리면은 돈을 받아와야겠죠.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채권 주고 현금 받고, 네. 현금 받고 채권 주고. 그렇죠. 예, 재정 적자라고 하면은 재정 지출 마이너스 재정 수입인데 여기서 이제 국채 발행을 빼면은 정부에 의한 시중 유동성 변화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했냐? 재정 적자 규모보다 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이제 감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재정 적자 규모보다 국채 발행을 덜 하게 되면은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지금까지는 이 정부의 역할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 국채 순발행 마이너스 재정 적자 수치가 최근에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재정 적자를 늘린 것에 비해서 국채를 적게 발행을 했다는 뜻이죠. 네, 파란색 선이 이제 내려왔으니까 국채 순발행이 재정 적자보다는 줄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 재무부의 보유 현금도 회색 표시를 보면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럼 재정 적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네요. 국채 네. 순발행에서 재정 적자를 뺀 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갔으면 재정 적자가 많아졌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재무부 보유 현금은 내 주머니에 있었던 현금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건 또 어딘가 밖으로 나갔다라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돈을 푸는 주체가 재무부 쪽이었다. 네, 재정 지출을 하려면은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그 자원으로 이제 지출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보유 현금을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왜 도대체 이제 보유 현금을 사용해서 지출을 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을 텐데요. 국가 채무 이제 한도 유예가 지금 임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네, 그래도 보유 현금이 한 7,400억 달러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재무부 안에 요거를 감안하면은 실제 이제 자금 부족에 직면할 시기는 10월에서 한 11월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의 앞에 얘기했던 그 기사에 보시면은 8월 중에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8월 네. 중에는 자금이 부족할 것이다. 근데 이제 하건영 이코노미스트는 조금 더 뒤늦은 시점을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단기 유동성 환경은 이제 채무 한도 이슈에 의해서 또 좌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지금 1.37% 정도까지 반등을 한 상태인데요. 금리가 지금까지 많이 하락했죠. 1.7% 넘게 뚫었다가 최근까지 이게 계속 떨어지고 왔었는데요. 그 이유를 여기에서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발행량 추이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정부는 이제 채무 한도 유예 이슈로 재정 지출에 필요한 국채 발행을 충분히 못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국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빌, 노트, 본드가 있죠. 이거는 이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본드가 크게 좀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장기채 발행이 빌이 2년물, 네. 노트가 10년물, 본드가 30년물. 이죠. 근데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더 단기물도 있기 때문에 빌은 이제 완전 단기물을 의미를 하고 네네네. 보통 한 1년 이내. 네. 그리고 이제 노트는 중간, 중장기채. 그리고 본드는 진짜 먼 장기채까지 포함해서 네네네. 말하는 네. 개념인데요. 국채 금리 하락을 끼친 요인은 물론 이 국채 발행이 준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일단 뭐 다른 요인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거론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6월 FOMC 전까지는 이 국채에 대한 숏 포지션이 거의 극단값에 가깝게 빠르게 늘었거든요. 근데 6월 FOMC 이후로 이게 확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확 줄었습니다. 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단기 채권이 줄었잖아요. 빌이 마이너스로 갈 정도면 단기 채권이 줄었잖아요. 이게 이제 채권이 없으니까 네. 물량이 없잖아요. 네, 그럼 네. 가격이 비싸지지. 네.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 이거와 연결되어 있고요. 저기는 뭐 장단기 다 줄었으니까. 또 하나 최근에 여갈피 엄청나게 늘지 않습니까? 1조까지 늘었다가 줄었다가 다시 한 7.7조 원 정도 여갈피 늘은 건데 그것도 결국은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공급되어야 할 채권이 공급되지 않으니 특별히 보면 빌이 마이너스잖아요. 네. 단기 채권이 시중에 공급되지 않으니 여갈피에다 맡겨놓는 거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했죠. 여갈피 늘어나는 걸 가지고 1,200억 달러씩 공급을 해주면서도 좀 물을 빼는 거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지금 이 자료를 보건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맞는 설명은 미국 시장에서 단기 채권이 공급이 안 되니 여갈피라도 맡겨놓는 이런 상황이 여갈피의 급증을 가지고 왔고 그렇다면 향후 채무 한도 조정 이후에 이 빌이라든가 노트라든가 공급이 늘었을 때조차 여갈피가 늘어난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줄어들 것이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여갈피를 가지고 도대체 유동성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지 여부는 지금보다는 채권 발행이 많아진 이후에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어렵나요? 이게 뭐 저도 어려운데. 어려워요? 네,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도기마을에서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서로 그런가요? 이제 응원하시려고 많이 오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채권 발행이 줄어들고 있다. 네. 그 채무 한도 조정 이게 임박해서 좀 줄어들고 있다. 네. 그거 다음으로는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7월 말이 이제 됐을 때 네. 유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결정이 해결이 되겠죠.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에 시나리오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공화당이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네. 지금 일단- 인프라 법안도 통과 안 시켜주는데 그런 거죠. 네. 이거 가지고 2011년도에도 엄청 싸웠잖아요. 그때 이제 네. 신용등급이 내려가면서 미국 시장 네. 쇼크가 일어났었죠. 네.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제가 그때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근데 부채 한도 조정이 안 돼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디 공원에 못 갔구나. 공원에 나이아가라 폭포 갔는데 문을 닫은 건 아닌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열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일하는 사람이 없어. 일하는 사람이 국립공원에. 없어요. 네, 네. 국립공원에 막 버스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 제가 네.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이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느끼는 게 그 당시에도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그 다음부터는 재정 지출 막 줄이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시장인데 약간 좀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일단 그 여러 가지 전망을 보면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난히 넘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사실 제일 많았습니다. 네. 박재영 차장님이 너무 공포파리를 하셔가지고 그래요? 시청자분들 지금 가슴 떨리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야 이해 많이 보시죠. 네, 일단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 제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다시 상승세로 갈 수도 있는데요. 그 지난 채권 5월 발행이 달에 많아지니까. 그렇죠. 네. 네. 지난 5월 달에 재무부가 부채 한도 협상이 이미 타결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3분기에 국채 발행을 8,200억 달러 하기로 계획을 이미 짜놨습니다. 네. 네, 코로나 직후인 작년 2분기 이후에 최대 발행 계획이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항상 채무 한도 협상은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7월 말까지 만약에 합의가 불발된다면 이거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하원 예산안 통과로 채무 한도를 무력화시킬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공화당이 뭐 인프라 법안 이런 거 합의를 해줄까요?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뭐 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협상이 진짜 안 돼가지고 장기화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뭐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만약에 7월까지 합의가 안 되면 네. 8월 달에는 의회가 휴회를 들어갑니다. 아, 휴가 있더라고요. 네, 꽤 협의가 길게. 되지가 않고요. 네. 네, 9월 달까지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이제 비상 조치를 취하겠죠. 국채 발행도 못 하고 현금도 이제 뭐 떨어져 가면은 2019년도에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뭐 채권 롤오버를 안 하거나 재투자를 안 하거나 해가지고 약간 긴급 조치를 취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긴급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합의를 할 것이다. 라가 이제 중론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보자면 네. 이 하건영 애널리스트가 보기에는 이 채무한도 이슈가 국채 금리에 끼치는 영향은 뭐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보면은 한 보합 정도. 그리고 첫 번째 시나리오로 본다면 국채 금리가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의견을 보면은 이제 뭐 무난히 합의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금리는 뭐 요 이슈만 본다면 아마 상향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10년물 금리가 최근 며칠 사이에 1.37%까지 소폭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이 합의가 될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채무 한도 이슈만 가지고 금리 전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리석은 예측이 네.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항상 경제 변수를 예측을 할 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 한 가지 변수만 가지고 이 변수가 이렇게 될 거니 금리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대1 매칭으로 하는 거는 거의 이제 틀릴 가능성이 좀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오늘 발표할 미국의 이제 6월 CPI 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이고 앞으로의 이제 장기 미국의 성장률 전망도 영향을 줄 것이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은행주, 보험주 많이 기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반등을 하면은 또 다른 기회를 거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약간 보유 편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낙관 편향이 있죠. 예, 그래서 주식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오바마 때라고 했으니까 네네네네. 휴가 가셨을 때 신혼여행 가셨을 때가 네네네네. 그럼 그때 공화당이 반대했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공화당이었죠. 그럼 네. 또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네, 그때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네.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서 통과 자체가 안 돼서 음. 그때 재정 지출을 계속 줄여서 그때부터 미국은 뭐 그렇게 2011년도에 미국이 네. 별로 안 좋았잖아요. 우리는 엄청 좋았는데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여갈피 말씀해 주셨는데 뭐 최근에 국채 발행이 줄어가지고 네. 그 여갈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약간 좀 혼동이 오긴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저는 완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금융위기 이후의 사례를 봤어도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했는데 M3 통화량 지표는 그렇게 막 엄청 급증하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하나 관찰된 게 초과 지중률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부 그러니까 그 초과 은행이 지준에 대해서 지급 준비 이상의 돈에 대해서 이자를 주기 시작했다. 네, 이자를 얘기죠?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뒤로는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흡수했죠.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또 코로나 이후의 사태를 보니까 또 여갈피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도 유동성을 뒤로 회수하네. 네. 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국채 발행이 늘어난 이후에 여갈피 추이를 보면 그 정답을 아마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게 만약에 그 국채가 줄어들어서 여갈피 늘어나면 그런데 국채가 늘어나는데도 여갈피가 는다면 이거는 연준이 테이퍼링 전에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시장에 가장 충격을 덜 주면서 테이퍼링 하겠다고 작정하고 다른 조치부터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여러 가지 힌트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수집을 해야 되니까 네. 뭐 이제 부채 한도, 뭐 여갈피나 이런 것들은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CPI도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오늘 만족하십니까? 네. 표정은 별로 안 만족. 결론은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아니 아, 지난주에는 우리 안 팀장이 표정이 되게 좋았거든요. 아. 저랑 이렇게 이제 네. 지점장이 없을 때 네. 지금 지점장이 앞에 있으니까 지금 안 팀장 얼어가지고 표정도 막 말도 엄청 빠르고. 아니 왜 아, 이렇게 그렇구나. 사람을 네. 나쁜 사람을 만드세요? 이렇게. 평소에 네. 얼마나 갈구셨으면. 네. 다음 주에는 저랑 재밌게 방송해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런데 혹시 채무한도 예전처럼 통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 걱정이냐면 네. 지금 바이든이 공화당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인프라 법안도 처음에 네. 뭐 2조에서 2조에서 4조 뭐 그 얘기 막 했다가 1조도 안 되고 그렇죠. 겨우 뭐 8년에 1조 된다고 하고 그 예산 조정권 네. 그거 당장 쓸 것처럼 시장에서는 그랬었잖아요. 근데 네. 그거 1년에 한 번뿐이 못 쓰니까 그 예산 조정권 쓰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임기가 지금 네. 3년이 더 남았는데 네네. 그래서 함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예. 그래서 요것도 사실 저도 이 보고서를 봤거든요. 이거 7월 달에는 이것 때문에 한 번의 흔들림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테이퍼링과 함께.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오늘 굉장히 잘 짚어주셨어요. 근데 기업 실적은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예상치는 굉장히 높게 나오던데 말이죠. 네. 근데 또 항상 이렇게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 호시적이 이제 기대가 되면은 또 이게 끝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3분기 사실은- 어쩔 거야. 뭐 이런 지금 얘기.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피크아웃이 아니냐. 그렇죠. 근데 네. 그 피크아웃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꽉 차서 피크아웃일 수도 있고 네. 지금 화학 쪽에서 탑라인에서 보여지는 에틸렌이 공급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져요. 그때 우리 네네. 황의식 연구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 쪽에서 에틸렌 공급이 1000만 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정유사들 기준으로는 슬슬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던가 아니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급을 이제 좀 하려고 했는데 저거는 타이트한 거예요. 운송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운송비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어 물건을. 오늘 뭐 지금 타이어 이런 쪽은 선봉량이 부족해서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서 피크아웃이 나오느냐 뭐 이런 것도 재미난 대목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저것에서 약간의 삐걱거리는 문제들도 뭐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뭐 여기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뭐 네. 좀 더 하시고 싶으면 뭐 아니요. 지원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일단 오늘 주제는 좀 어려워가지고 좀 더 네. 쉽게 전달하기도 좀 어려웠고 한데 다음 주에는 더 재미난 주제 가져오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네.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그 압구정 아니죠 강북센터의 안지원 PB 팀장이었고요. 네. 만약에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내가 주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강북센터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네. 전화하셔서 강북 최고의 지점이죠. 네. 각도기님 말고 우리 안지원 팀장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됐죠? 네.